자, 728번입니다. 자, 3차 방정식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고 또 다른 3차 방정식 세근은 각각의 근에다가 일씩 되겠죠. 이럴 때 상수 A, B, C를 구하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앞에서 문제 푼 거를 비교해 보면 이 근과 계수의 관계를 몇 번? 두 번 이용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여기서 우리가 합과 곱의 곱을 생각해야 되겠죠. 그죠? 첫 번째 3차 방정식에서 합은 얼마가 되나요? 바로 2가 되겠죠. A분의 B의 부호반대. 자, 곱의 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곱의 합은 7이 되겠죠. 그리고 곱은 어떻게 됩니까? 곱은 A가 되겠습니다. 자, 이럴 때 이 세 근의 바로 곱의 합을 다 구해봐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일단 합은 어떻게 되나요? 합은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에다가 111이 있으니까 3이 되겠죠. 그 합이 얼마가 된다? 바로 마이너스 b가 되겠네요. 그럼 벌써 여기 우리 합은 2라고 알 수 있죠. 뭐 5가 되는 거죠. 5. 따라서 b의 값은 마이너스 5로 바로 찾았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두 번째는 곱의 합이 들어가야 되겠죠. 이렇게 두 개씩 한 번씩 곱해야 되니까 한번 적어 볼게요.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 또 베타 플러스 1과 감마 플러스 1을 해야 되겠죠. 또 감마 플러스 1과 알파 플러스 1을 곱한 것이 얼마가 돼야 돼요? C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한번 봅시다. 알파, 베타 나오고 여기는 베타, 감마가 나오죠. 베타, 감마 곱해야 되죠. 베타 플러스 감마가 아니고 베타, 감마. 요거 2차부터 나온 걸 먼저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감마, 알파죠. 플러스 여기 알파, 베타, 베타, 감마, 알파, 감마 나오게 각각 두 개씩 나오네요. 그죠? 알파, 베타도 두 개. 쏘리. 이 말이 아니죠. 미안합니다. 알파, 베타, 베타 감마니까 그죠? 바로 두 배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나오고 그 다음 상수가 111이 돼서 3이 됩니다. 얘가 바로 C가 되겠네요. 그럼 얘는 바로 곱의 합인가? 곱의 합이 얼마죠? 7이 되고 자, 합은 얼마예요? 합은 2죠. 2는 4가 되겠네요. 자, 따라서 C값은 14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여기 곱을 구해야 되겠네요. 곱은 알파 플러스 1과 베타 플러스 1과 감마 플러스 1을 모두 다 곱해야 되겠죠. 그것이 얼마가 된다? 바로 A분의 D의 부반대니까 14가 된다는 뜻입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 놈을 어떻게 봐야 돼요? 이 1을 x로 본다 그랬죠. x 플러스 알파, x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감마니까 1의 세제곱. 그다음에 합의 1의 제곱. 둘둘 곱해 그죠? 합에 바로 1을 곱하고 상수가 되겠죠. 자, 여기는 뭐가 들어가나요? 바로 알파, 베타, 감마의 합이 들어가죠. 합이 얼마예요? 2네요. 여기는 곱의 합이 들어가야 되겠죠. 곱의 합은 얼마이죠? 7이 되고 여기는 곱이 들어가니까 A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므로 14가 되겠네요. 그러면 1 플러스 2 플러스 7 플러스 A가 바로 14가 되고 따라서 A 값은 얼마가 됩니까? 요게 10이 되니까 A 값은 4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자, 선생님이 잘못한 곳을 찾았습니다. 바로 여기가 A가 아니죠. 그죠? 여기가 A가 아니고 마이너스 A가 돼야 됩니다. 그죠? 맞습니까? 따라서 얘가 마이너스 A죠.
되나요? 자, 미안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가 마이너스 a가 되니까 마이너스 a를 이항하면 요 놈이 지금 10이니까 이항하면 마이너스 14가 되어서 a 값은 마이너스 4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되겠나요? 자, 그러면 A, B, C의 곱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잘못 만든 게 아니고 타이핑이 잘못됐어요. 바로 A, B, C의 합을 구하라고 합니다. 문제에 보면 답안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요 합을 구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B와 C와 A의 합을 구하면 되겠죠. 그죠? 그럼 마이너스 9가 되니까 얼마가 된다? 최종 답은 5가 된다는 거 꼭 바꿔놓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A, B, C 곱을 구하라고 했는 것이 아니고 합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 답은 5가 됩니다. 아시겠죠? 729번입니다.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라고 하는 문제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2차식, 2차 방정식이 되죠. 2차 방정식. 자, 그러면 위의 식이 인수분해가 됩니까? 예, 되네요. 1번은 인수분해가 돼요. 어떻게? x-uy. 아니죠, 아니죠. 플러스니까 잘못됐습니다. 미안합니다. 어떻게 돼야 되죠? 마이너스 2y와 x-3y로 되어야 되겠죠?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x는 2y. 자, 또는 x는 뭐가 됩니까? 3y가 되겠네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요걸 첫 번째, 요걸 두 번째로 보고, 자, 첫 번째, x가 2y일 때는 우리가 1번식에서 이걸 만들어냈으니까 2y를 2번식에 대입하면 되겠네요. x 자리에 2y를 넣으면 4y 제곱이 되어서 5y 제곱이 되고 5y 제곱이 10이니까 y 제곱은 2니까 y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겠죠. 따라서 x는 y의 2배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복호 동순이 되겠죠. 그죠? 복호 동순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x가 3y일 때네요. 3y일 때. 자, x가 3y면 9y 제곱이 되어서 10y 제곱이 되네요. 10y 제곱이 10이니까 y 제곱은 1, 따라서 y는 플러스 마이너스 1. 그러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3이 되고 복호 동순이 되겠죠. 자, 그런데 알파 플러스 베타의 최대값을 구하라 했으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 즉 x가 알파, y가 베타니까 더해주면 되겠죠. 자, 플러스끼리 더하면 3 루트 2 또는 마이너스끼리 더하면 마이너스 3 루트 2가 되겠습니다. 되겠나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는 플러스끼리 더하면 얼마가 되겠죠? 4가 되고 맞죠? 또는 마이너스끼리 더하면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그럼 최대값을 구하라 했죠.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양수가 3 루트 2가 있고 4가 있죠. 그럼 3 루트 2가 큽니까? 4가 큽니까? 자, 루트 2가 1.414 정도 되죠. 1.4 정도 되니까 3배를 하면 4.2 정도가 약 됩니다. 약 4.2 정도. 따라서 얘가 더 크죠. 아니면 루트를 속으로 3을 집어넣어 보세요. 3을 집어넣으면 제곱이니까 9이 18이고 얘는 루트 16이 되겠죠. 따라서 루트 18이 크니까 3 루트 2가 더 크다고 말할 수 있죠. 그죠? 그러므로 최대값은 얼마가 된다? 3 루트 2가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처리하기 바랍니다. 730번입니다. 밑면의 대각선 길이가 10, 높이가 5인 직육면체가 있대요. 직육면체를 하나 그려볼까요? 직육면체를 하나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자, 직육면체를 그렸는데, 자, 높이는 5래요. 높이는 5고, 무엇이 바로 밑면의 대각선, 즉, 이것도 밑면이죠. 요 대각선 길이가 얼마라고 합니까? 즉, 10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는 직각이 되겠죠. 그죠? 직각삼각형이 될 거예요. 자, 이럴 때 이 직육면체의 밑면의 가로와 세로의 길이를 각각 1cm씩 줄였죠. 조금 작아졌네요. 그죠? 줄여서 여러분들 이렇게 만들었네요. 됐나요? 줄였습니다. 부피가 처음 직육면체의 부피보다 65만큼 감소되었죠. 그러면 여기에서 부피를 65를 빼면 이놈의 부피가 되겠죠. 이때 처음 직육면체, 이 직육면체죠. 가로와 세로의 길이 차를 구하라 했습니다. 그러면 가로를 바로 x라고 하고 세로를 y라고 한다면 이 문제는 바로 x와 y의 차니까 바로 절대값 얘를 구해달라는 뜻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식을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런데 이 식은 어떻게 됐어요? 높이는 그대로인데 가로와 세로 각각 1씩 줄였으니까 가로는 x-1, 세로는 y-1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일단 부피를 봅시다. 부피는 가로, 세로, 높이를 곱하면 되니까 x, y, 5를 곱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5xy가 됩니다. 자, 여기에서 얼마를 빼죠? 65를 빼니까 뭐가 되더라? 가로 x-1, 세로 y-1에 높이 얼마가 되더라? 5를 곱한 게 되겠죠. 이해됩니까? 자, 그리고 식이 하나 더 있어야 되겠죠. 요 대각선이 10이니까 바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얼마다? 100이다. 이렇게 해서 요 두 개의 연립 방정식을 풀어주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위의 식을 조금 정리를 합시다. 정리를 할 때 그냥 전개하지 마시고 잘 보면 5와 65는 5, 2는 5, 5, 3, 15, 13으로 약분이 되고 여기 5를 또 이렇게 약분할 수가 있겠죠. 곱했으니까. 그럼 위의 식을 좀 정리해 보시면 x, y가 되고 여기는 13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5가 약분되었으니까 x, y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플러스 1이 되어서 x, y가 또 약분이 되겠네요. 그럼 x, 마이너스 y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x만 이항해 볼까요? 마이너스 y를 이항합시다. y는 맞죠? y는 마이너스 x에다가 마이너스 13을 이항하면 플러스 13이 되니까 플러스 14가 되겠습니다. 되나요? 그러면 얘를 어디에? 바로 아래식에 대입해 주면 되겠죠. 요식과 요식을 연립을 풀어주면 되겠네요. 그럼 1차고 2차니까 1차를 2차에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x제곱이 되고 y 자리는 바로 얘가 들어가는데 얘를 제곱하죠. 마이너스 x 플러스 14를 제곱합니다. 그게 100이네요. 그럼 x제곱 앞에 거 x제곱이면 2x제곱이 되고 2 짠짠하면 마이너스 28x. 자, 14의 제곱이 얼마입니까? 196이죠. 100이 이항하면 96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로 약분하면 x제곱 마이너스 14x에다가 마이너스 48이 되겠네요.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14x 플러스 마이너스 48을 우리가 인수분해하면 1, 6, 8이 48 이렇게 하면 14가 되는데 보고 안 맞네요. 뭐가 잘못됐죠? 뭐가 잘못됐습니다. 6, 8 맞나요?
미안합니다. 여기가 이항했으니까 196에서 100을 빼면 플러스가 돼야 되겠죠. 그죠? 따라서 여기는 마이너스 하면 마이너스 14가 되죠. 14의 제곱이 196이니까 100이 이항하면 96이 되죠. 그죠? 따라서 x-6, x-8로 우리가 인수분해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따라서 x는 얼마가 된다? 6도 될 수 있고 x는 8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럼 y는 얼마가 됩니까? y는 x에 6을 집어넣으면 y는 8이 되겠죠. 두 개 더해서 14가 되니까 8이 되고 얘는 y가 얼마가 된다? 6이 되겠네요. 되나요? 자, 근데 직육면체로 가로 세로는 뭐 돌리면 똑같잖아요. 그죠? 따라서 가로가 6일 때 서로가 8 또는 가로가 8일 때 서로가 6은 똑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두 길이 차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뺀 절대값을 하든지 작은 수에서 큰 수를 빼서 절대값을 해도 차가 되겠죠. 그러므로 차는 얼마가 된다?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되겠죠. 자, 여기에서 196에서 100이 이항하면 마이너스 100이 되어서 플러스 96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731번입니다. 자, 3차 방정식이 있는데요. 한근이 2-i래요. 자, 이때 실수라는 말이 나왔죠. 그죠? 따라서 이 3차 방정식은 실계수 방정식이 되겠죠. 실계수 방정식. 되나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요 3차 방정식은 x 세제곱 플러스 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이꼴 0의 세근은 바로 2-i가 하나의 근인데 실계수 방정식이니까 켤레도 근이 되고 또 다른 한 근은 우리가 지금 알 수가 없겠죠. 되나요? 자, 그래서 나머지 두 근을 구하라 했으니까 한 근은 구했고 나머지 한 근은 알파가 돼서 알파만 구하면 되겠네요. 되겠나요? 자, 그러면 근과 계수의 관계를 써도 되고 써도 되고 선생님은 이걸 가지고 2차 방정식을 먼저 만들었죠.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x제곱에 합이 얼마죠? 합이 4죠. 4니까 마이너스 4x. 자, 곱은 얼마입니까? 실수부 제곱, 허수부 제곱의 합이니까 플러스 5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이 식과 누구를 곱해야 됩니까? 바로 x 마이너스 알파를 곱해서 바로 얘가 되면 되겠죠. 되겠나요? 이해합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뭐 계수 비교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x 세제곱 됐고 x 제곱을 봅시다. 요렇게 하면 뭡니까? 마이너스 알파. 요렇게 하면 마이너스 4가 되는데 그게 바로 얼마가 돼야 돼요? 1이 돼야 되죠. 따라서 알파는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5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거를 또 하나 더 구해놨죠. 마이너스 5. 따라서 1번 정답은 바로 2 플러스 i도 되고 나머지 하나는 마이너스 5도 근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알파가 마이너스 5니까 우리는 여기를 알파가 마이너스 5니까 여기를 뭐로 플러스 5로 적으면 되겠네요. 그죠? 됐나요? 자, 그럼 A는 X이겠습니까? X는 이렇게 하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0. X계수 이렇게 하면 5죠. 그게 바로 X계수 A와 같으니까 A 값은 마이너스 15가 되겠고 됐나요? 자, B는 상수죠. 상수는 상수와 상수를 곱하면 되니까 바로 B는 얼마가 된다? 25가 되겠네요. 됐나요? A는 마이너스 15, B는 맞죠? B는 25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A와 B의 값을 더하라 했죠. 더하면 바로 얼마가 되죠? 10이 되겠네요. 그죠?
따라서 2번 정답은 10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근과 계수의 관계를 사용해도 되고 선생님처럼 이렇게 만들어 보기도 했는데 근과 계수의 관계를 한번 사용해 볼까요? 현재 요 마이너스 5를 모른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세 근의 합이 어떻게 돼요? 합은 여러분들 마이너스 i 없으니까 더하면 4가 되죠. 4 플러스 알파입니다. 자, 그게 얼마가 돼야 돼요? 바로 마이너스 1이 돼야 되죠. 따라서 알파는 얼마? 마이너스 5를 구해냈습니다. 자, 그러면 곱의 합은 어떻게 돼요? 곱의 합. 자, 곱의 합은 이렇게 두 개 곱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곱하면 앞에 거 제곱 4, 뒤에 거 제곱 1이니까 5가 되고 플러스 요렇게 곱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5배를 해야 되겠죠. 그죠? 마이너스 5배를 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5배 하면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5배 하면 마이너스 5y 되겠네요. 그럼 앞에 거와 마지막 거 마이너스 5배를 하면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5배를 하면 플러스 5y 됐나요? 요것이 얼마가 돼야 돼요? 바로 a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5y 플러스 5y 없어지고 마이너스 20이 되니까 a 값은 마이너스 20에서 5를 더하니까 마이너스 15가 되겠습니다. 자, 곱을 구해보면 어떻게 곱은 세 개 다 곱하면 되겠죠. 방금 여기서 곱해놨는 여기 5잖아요. 그죠? 5에다가 얼마를 곱해요? 마이너스 5를 곱하니까 마이너스 25가 되는데 얘는 a분의 마지막 상수 d가 되죠. 요 놈의 부반대니까 마이너스 b가 되어서 b 값은 얼마가 된다? 25가 되는 것들 똑같이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선생님은 보통 이 방법을 많이 사용하니까 여러분 두 가지 다 한번 알아보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732번입니다. 자, 두 2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두 2차 방정식이 자, 오직 하나의 공통근. 자, 공통근 문제는 이거죠. 그 말은 한 근이 3이고 얘가 만약에 4라면 다른 이 2차 방정식은 한 근은 3인데 다른 근은 4가 아닌 뭐 다른 근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오직 하나의 공통분만 가져야 된다 했습니다. 자, 다음 물음에 답해라. A, B는 상수인데 자, 여기에서 A와 B는 같지 않다 그랬죠. 여러분 만약에 A와 B가 같아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A와 B가 같아 버리면 얘도 A고 얘도 A가 되면 두 방정식은 뭐가 됩니까? 똑같은 방정식이 되죠. 따라서 두 방정식은 서로 다른 방정식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두 방정식은 서로 다른 방정식이다. 그 말을 이렇게 A와 B는 같지 않다라고 표현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공통근 문제는 공통근을 알파로 두라 그랬죠. 그죠? 그럼 근이니까 대입하면 성립. 그럼 어떻게 되죠? 알파 제곱 마이너스 A 알파 플러스 B는 제로. 여기는 알파 제곱 마이너스 B 알파에다가 플러스 A는 제로가 되겠네요. 요 두 개 연립을 풀면 되겠죠. 인수분해는 안 되고 2차 항을 동시에 소거시켜 줄 수가 있나요? 얘도 2차고 얘도 2차인데 그냥 제곱하면 되고 B로 그냥 요거는 알파 제곱을 빼주어서 한번 빼줘 봅시다. 자, 빼면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 A 알파에서 마이너스 B 알파죠. 다시 마이너스 A 알파에서 마이너스니까 B 알파죠. 따라서 B에서 A를 뺀 알파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죠? 되겠나요? 다시 한번 불러요. 위에는 마이너스 A 알파고 아래는 마이너스니까 B 알파가 되겠죠. 그러면 알파로 묶으면 바로 B부터 적는 B 마이너스 A. 교환 법칙 성립하니까 이렇게 적어도 되겠죠. 그 위에 건 B에서 A를 빼면 되겠네요. 플러스
B에서 A를 빼면 되겠습니다. 는 0이 되고 그럼 B-A를 묶어주면 여기 알파하고 여기는 플러스 1이 되겠죠. 자, 그런데 A와 B는 같이 한다. 이걸 써먹어야 되나요? 따라서 A와 B가 같지 않으니까 얘는 절대로 0이 된다 안 된다? 0이 될 수가 없죠. 그죠? 됐나요? 따라서 A는 알파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1. 즉 공통근은 뭐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럼 공통근을 찾았습니다. 찾았는데 그럼 여기서 묻는 거 공통근이 아닌 근의 합을 구하라. 즉 여기서 말하면 이 4와 5를 찾으란 말이죠. 4와 5를 찾으란 말입니다. 자, 어떻게 찾느냐? 자, 공통근이 마이너스 1인데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근은 알지만 또 다른 근을 찾기 위해서 사실 AB를 알아야 되거든요. AB를.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에 알파에다 공통근을 대입 한번 성립하니까 알파에다 x 바로 알파가 x잖아요. 그럼 x자리 마이너스 1을 한번 대입해봐요.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1. 여기도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플러스 a가 되겠죠. b는 제로입니다. 근데 여기를 대입해도 어때요?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1. 여기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b가 되겠죠. b 여기 a가 되죠. 저 두 번째 식도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죠. 그럼 이 식과 이 식 같은 거예요. 그럼 더 이상 여기서 a, b는 구할 수도 없는 거예요. 사실. 알겠나요?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더 이상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이럴 때 바로 보세요. 얘가 보세요. 얘가 공통근 마이너스 1을 가지기 때문에 얘는 반드시 x 플러스 1로 뭐가 되어야 됩니까? 인수분해가 되어야 돼요. 맞죠? 공통근을 마이너스 1을 가지니까. 따라서 이 식은 뭐가 되어야 됩니까? 뭐가 되어야 돼요? 요 플러스 b가 되어야 되니까 x 플러스 b가 되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얘도 어떻습니까? x 플러스 1을 근으로 가지기 때문에 맞죠? 얘는 상수가 a니까 x 플러스 a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인수분해가 x 플러스 1로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나타내 줘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기서 b라는 것은 이항하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로 이렇게 한 문자로 만들 수가 있겠죠. 그죠? b라는 식으로 풀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b에다가 각각 이름을 대입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식은 바로 b를 대입하면 x제곱 마이너스 ax고 b 자리에 바로 마이너스 이렇게 a 플러스 1로 묶어도 되겠습니까? 되나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얘는 반드시 무엇으로? 얘는 반드시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뒤에는 뭐가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1이니까 x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 들어가면 되겠죠.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x 계수가 맞는지 보세요. 1이죠. 요 1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니까 1과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을 하면 마이너스 a가 되겠죠. 그죠? 맞습니까? 따라서 여기서 하나의 근은 뭐가 된다? 여기서의 근은 바로 하나는 바로 뭐가 된다? x 이꼴 1이 되면서 또는 x는 뭐가 됩니까? a 플러스 1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여기에다도 같이 대입해주면 x제곱에 b 자리에다가 이걸 대입해주면 요 b는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죠?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가 있고 b가 요 전체가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겠네요.
요렇게 되겠죠. 되겠습니까?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무엇으로?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되어야 되니까 요렇게 적으면 되겠습니까? 되나요? 따라서 하나의 거는 뭐가 되고 마이너스 1이 되고 다른 거는 마이너스 a가 돼야 되죠. 자, 그런데 요 두 개가 바로 뭡니까? 공통근이 아닌 근이죠. 요 두 개의 합은 얼마 됩니까? 요 두 개, 요 놈과 요 놈의 합은 바로 얼마나 된다? 1이 되겠죠. 됐나요? 자, 그래서 아닌 근의 합은 1이 되는데 여러분들 요게 바로 요게 보세요. 요렇게 푼 것이 보통 풀이집의 풀입니다. 됐나요? 자, 그런데 이렇게 풀 필요가 없어요. 자, 보세요. 방금 선생님이 이렇게 결정을 지었죠. 그러면 요거 제로고, 보세요. 요거 제로고, 요거 제로죠. 그럼 여기서 근이 뭡니까? 근이. 또 다른 근이. 공통근 말고 다른 근은 뭐가 되죠? 마이너스 b가 되죠. 여기는 뭐가 되나요? 마이너스 a가 되죠. 그죠? 그럼 이거 두 개의 합이잖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보세요. 결론적으로 여기가 뭡니까? 마이너스 a와 마이너스 b를 마이너스 a와 누구 두 근의 합이니까 마이너스 a와 마이너스 b를 더해달라니까 얘를 구해달라는 뜻이죠. 그런데 방금 선생님이 공통분 마이너스 1을 대입하니까 이런 식이 하나 나왔죠. 근데 나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를 구하니까 a와 b가 이항하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맞죠. 따라서 답은 뭡니까? 1이 되겠죠. 굳이 이렇게 풀 필요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이런 문자를 취급하면 되겠죠. 얘가 공통근을 마이너스 1을 가지기 때문에 얘는 반드시 x 플러스 1로 각각 뭐가 되어야 된다? 인수분해가 되어야 되죠. 그럼 상수가 b니까 x 플러스 b가 되고 상수가 a니까 x 플러스 a가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는 뭡니까? 마이너스 b 아니면 여기 마이너스 a가 공통근이 아닌 근이다. 즉, 이 두 개를 대입달라는 말이죠. 그런데 조금 전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보니까 이런 관계식이 나오잖아요. 따라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는 얼마가 된다? 1이 된다.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가 있죠. 굳이 풀이처럼 이렇게 풀 필요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